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본격적으로 FOMC에 대한 경계감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고 있고요.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계속해서 개별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이슈와 맞물려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데이터들을 공개하기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주요한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시죠. 네, 일단 기업 뉴스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냈던 간밤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FOMC 금리 결정이 이뤄지고요. 오늘 연준은 이 FOMC 회의 1일차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를 앞두고 대기하는 모드에 들어갔던 시장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약보합, S&P 500 지수도 6,606포인트 선, 최고치 대비 살짝 후퇴한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보시면 출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노동시장이 명백하게 둔화하고 있죠. 실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구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떠받드는 소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이 8월 소매 판매 결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8월 소매 판매 0.6% 증가를 나타내면서 지난달 대비 더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예상치를 웃돈 데다가 3개월 연속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일부 상품 가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임금 상승률이 물론 둔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을 능가한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특히 부유층의 경우에는 주식시장 상승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력이 강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그 현황은 어찌 돼가고 있을까요? 일단 백악관의 경제 고문인 스티븐 미란 연준 인사에 대한 인준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입장을 살짝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And he's a good man. Most of you know him. He's very talented. He'll have a big influence on this when too late getting his rates down, I guess. Who knows? You never know with too late, but he's done a lousy job. The rates should be much lower, much lower. But I've just signed his document and all of the papers, and Steve Myron is now on. Do you believe the Federal Reserve is an independent bod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independence? Oh, it should be, but I think they should listen to smart people like me.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him. If you look, all the economists got it wrong. I got it right along with one other people out of 100. 이렇게 미란을 합류시키는 데에는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리사 쿡 이사의 해임 시도는 실패를 했습니다. 쿡 이사의 해임 시도, 항소 법원에서 이는 불법적이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쿡 이사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장악이 어쩌면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상황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미란이 투표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더불어서 빅컷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준 내부적으로 조금 더 확보가 됐다라는 데에는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죠. 이제 FOMC 결과가 내일 아침이면 전해지게 될 텐데 이후의 시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톨츠 웰스 측에서는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줌에 따라서 증시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반면 이 나벨리아 투자 자문 회사에 해당하는데요. FOMC 직후 증시 하락을 확신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와 여전히 상당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모두가 예상한 금리 인하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이번 주 금요일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옵션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즉각적으로는 증시 하락을 확신한다는 목소리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 정말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요즘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보다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다면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불리시한 입장들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달러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최근의 양상이고요. 간밤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0.3% 올라서면서 3,730달러대까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해졌던 또 한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이 반도체와 의약품은 자동차의 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150에서 2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소식, 이 트럼프 대통령 지속해서 반도체 의약품 관세 조만간 발표를 할 거다라고 말만 해놓고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로의 영향력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빅테크 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미중 협상이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좀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거기에서 오라클의 틱톡 미국 내 사업을 지원하는 데 이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라클의 주가가 이틀 연속의 반등 흐름을 가져갑니다. 1.5%의 상승 흐름이었고요. 다만 AI의 핵심 주도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등이 1% 내외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알파벳은 0.1% 주가 자체는 살짝 쉬어갔습니다만 오늘 외신에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소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를 제치고 구글이 애플 앱스토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한 헤드라인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특히 알파벳이 지난 8월에 이 나노 바나나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기를 런칭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제미나이에 대한 다운로드를 부추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진을 수정하고 현실적인 AI 이미지를 생성시켜주는 툴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런칭이 된 이후서부터 제미나이에 대한 다운로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노바나나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테슬라의 주가 오늘 2.8%의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머스크 CEO의 주식 매수 소식에 따른 탄력도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간밤에 들려왔던 또 한 가지 소식은 미국 당국이 테슬라 차량의 전동식 손잡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은 있었습니다. 주가는 장중 대비했을 때에는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에너지 업종이 유가의 2%대 강세에 힘입어서 11개 업종 중 가장 강한 아웃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의 이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라클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틱톡의 매각 시한을 12월 16일까지 또다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오라클은 지금의 클라우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현재 양국이 논의 중인 합의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 중이라는 CNBC의 보도입니다. 오라클은 지난 수년간 미국 안에서 틱톡에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왔고요. 틱톡은 오라클의 초기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간밤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틱톡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이 잠재적인 리스크를 제거시킴으로써 오라클의 주가에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전했거든요. 이 뉴스 소화하면서 주가 1.5%의 상승세 306달러대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한 최신 칩이죠. RTX 6000D의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 앞서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던 모델이죠. RTX 5090 칩 대비했을 때 이 샘플 테스트 결과 성능이 더 낮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5090 칩을 중국의 암시장, 블랙마켓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약 1,000만 원 정도에 구해진다라고 하고요.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자국 기업들에게 권고한 상황 속에서 이 신규 칩의 수요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중국 내 사업 불확실성이 더 불거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6%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픈 AI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챗 GPT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1년 새 하루 평균 메시지 생성량이 4.5억 건에서 26억 건으로 이 정도면 거의 6배 폭증한 수준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오픈 AI와 하버드 대학이 공동으로 150만 건의 익명 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비율 역시도 53%에서 73%로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외신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먼저 TSMC입니다. 오늘 바클레이즈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AI 강세의 수혜가 지속될 거다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인텔이 파운드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분간 실질적인 경쟁 위협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더불어 외환 효과로 인해서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10월 9일에 다음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예상까지 힘입어서 주가는 0.6%의 상승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이슈입니다. 버지니아주에 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표가 들려왔습니다. 암 치료제에 대한 생산 캐파를 특히나 확장한다라는 목적이고요. 지난 2월에 2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안에 4가운데의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언급을 했던 바가 있었죠. 그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3가운데의 공장은 이제 올해 안에 또 새롭게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 오늘 버지니아주 뉴스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노보노디스크는 또 개별 이슈가 있었는데 현재 개발 중인 주 1회 주사제 비만 치료제 이 카글린 린타이드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68주간 환자들의 이 체중이 평균 11.8%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2.8% 뛰어오른 57.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우주개발 관련주 가운데 로켓랩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매각 계획을 밝혔는데 로켓과 우주 시스템 개발에 이 비용을 조달된 자금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로켓랩이 바로 얼마 전에도 보통주 매각에 따른 자금 조달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다 보니까 주식 추가적인 매각 그리고 희석 가능성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6% 급락하면서 주가 48달러 선을 반납했고요. 스틸 다이내믹스의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가 컨센서스가 2.58달러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가이던스가 2.6에서 2.64달러로 제시가 됐고요. 긍정적인 가이던스 속에서 주가는 6.2% 급등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 어제 우리 증시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어제 마감 후에 전해졌던 소식이죠. 디즈니와 손을 잡고 신규 코믹 플랫폼을 출시한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폭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0% 가까이 상승하면서 20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FOMC 대기 모드에 들어가는 뉴욕 증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연준이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갈 때마다 앞으로 향후 벌어질 FOMC에서 어떤 의견들이 좀 우세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연준 회의에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25bp 인하는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용 둔화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과연 연준이 어느 쪽에 포커싱을 할 것인가, 첫 번째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실제 금리 인하의 여부보다는 연말까지 3회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할 것인가를 과연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시사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는 중요한 순간으로서 과연 연준 내 이사진들의 의견들 어떻게 나타나는가. 물론 점도표에는 어떤 인물이 어떤 점을 찍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연준 내에서 계속해서 이견이 크게 벌어진 상황들이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한 이후에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이전의 통계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연준이 6개월 이상 인하를 멈췄다가 재개한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금 현재 섹터별로 수익률을 중간값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S&P 500의 주요 섹터별 평균 수익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연준이 6개월 이상 인하를 멈췄다가 인하를 2회 이하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수혜 섹터로 산업재, 에너지, 금융 섹터가 9.4%, 6.4% 상승 흐름을 그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하를 4회 이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경기 방어와 소비재 위주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에서 20.3%의 중간 수익률, 소비재는 19.9%, 에너지 18%,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섹터 순으로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의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3회에서 4회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인하에 30%, 3회 인하에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회 인하는 17% 이렇게 상당히 3회와 4회 쪽에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회 인하도 10%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과연 연준이 3회에서 4회 인하까지 시사를 해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일단은 3회에서 4회 인하가 된다면 앞선 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헬스케어,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상승을 주도한 쪽이 빅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 부담이 꾸준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상위 10개 기업이 아니라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490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P 500의 기술 부분 제외, 그러니까 나머지 490개 종목의 상승분이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익은 6.4% 증가에 불과하고 있다. 따라서 S&P 500 내 상위 10개의 종목에 밸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밸류에 대한 부담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나오게 될 텐데 일단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현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경우에는 AI 주식 버블일까라는 관점 안에서 버블이 아니다라는 쪽에 48%, 버블이다 쪽에 42%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블이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트레이드가 롱 M7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490개 종목의 밸류가 부담이라면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주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 전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로는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 전망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은 투자자 8명 중에 7명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쪽도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22%가량이 아시아 주식 역시도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밸류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선호도를 들여다보면요. 일본이 1순위고요. 한국, 대만 순인데 특히 한국 증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유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13%에 불과했는데 26%로 크게 올라간 상황이고요. 섹터별로는 어느 쪽을 볼까 들여다보면요. 역시 반도체, IT 하드웨어, 통신, 소프트웨어 쪽을 꼽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적으로 빅테크들의 선호도를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주자로 구글이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구글이 9월 17일 공식 발표한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은 AI와 AI 사이에서 신속 자동화된 결제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오픈소스 표준으로 달러 연동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프로토콜은 코인베이스, 세일즈포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등 60여 개 파트너와의 협업으로 개발됐고 AI 네이티브 경제를 겨냥한 차세대 결제 인프라라는 점에서 기술, 결제업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AI 결제 인프라 굉장히 신선한 시스템이라서 이 이야기는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이 과연 무엇인가? AI와 AI 사이에서, 그러니까 AI끼리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협업을 발표한 기업 총 60여 개 정도로 나타나는데 주요한 협업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 세일즈포스,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기업의 채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구글이 이렇게 AI 간의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결제 시스템이죠. 그런데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전자결제가 새롭게 이 결제 시스템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유의미하겠고요. 이를 구글이 지원한다라는 것도 역시 유의미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I 알고리즘끼리 인간의 개입 없이 다른 AI와 직접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 쇼핑을 진행해 주거나 우리가 사실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반차나 연차를 내고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금융 상담도 역시 AI 에이전트가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 서비스 역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하나의 결제 프로토콜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과연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사용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은 없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구글이 미국 IT, 핀테크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이런 결제 프로토콜을 도입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 그리고 실사용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프로토콜을 AI 결제 시장에 도입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종목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또 한번 자극 받아가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클 인터넷 그룹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엔 방점이 AI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메타는 메타 커넥트 2025에서 AI 기반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와 차세대 레이벤 메타 AI 글래스를 주력 신제품으로 공개하며 스마트 글래스가 개인용 컴퓨팅의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AI 기능과 미니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이 신제품은 웨어러블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핵심 기기로 소개됐으며 손목 제스처 인터페이스와 메타 AI의 콘텍스트 인식형, 음성 비주얼 기능이 핵심 차별점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이렇게 스마트 글래스를 새로 공개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안경을 껴봤습니다. 자, 메타가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공개를 예고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의 이미지 사진이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현지 시간 15일 전해졌는데요. 메타는 커넥트 2025를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핵심 주제는 증강현실 스마트 글래스 그리고 웨어러블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시간 15일 유튜브에 신형 디자인이 유출이 됐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고요. 행사 기대감은 조금 식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외관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메타의 이번 커넥트 2025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메타의 라인업들, 이 이미지 역시 이번에 유출이 된 이미지입니다. 하이퍼노바는 예상 책정 가격이 $800 선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1,0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 $800로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벤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 글래스고요. 이전에 비전 프로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봤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레이벤 스타일을 채택하면서 굉장히 경량화가 됐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번에 또 새롭게 탑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쪽 눈에 지도, 알림, 그리고 카메라 미리 보기와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 시야각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라인업에 메타 AI를 통합한 손목 제스처를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장치가 함께 무선 연결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성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고요. 레이벤 메타는 이전에 젠2가 굉장히 시장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냈었는데 3세대가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카메라와 배터리, AI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메모리 기반의 응답 그리고 객체 추적도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좀 기대를 끌었던 것은 앞서 저희 이전 장에서 살펴봤던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오클리 메타 스마트 글래스인데요. 운동할 때 착용을 하면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까지도 제공하는 기능을 함께 탑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벌써부터 좀 뜨거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메타의 공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마트 글래스 관련 종목들 뭘 볼까요? 레이벤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에실로 룩소티카의 경우에는 파리 유로넥스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OTC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배당을 주는 종목 그리고 배당을 주지 않는 종목 이렇게 좀 나눠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퀄컴은 스마트 글래스용 칩셋과 통신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AR 스마트 글래스 전문 기업입니다. 기술과 제품 개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의 이 이미지가 유출된 이후에 시간외에서 전일장에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메타가 에실로 룩소티카의 지분 5% 인수 협의 중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3% 지분까지는 확보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의 발판을 넓히는 데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스마트 글래스 얼마나 개발하고 있는가 그 진행 상황도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 장표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스마트 글래스 시장 안에서 투자를 고민한다면 어떤 종목들 볼까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